두경부암은 재발하지 않도록 초반에 힘들더라도 열심히 치료하는 게 좋은데 치료 과정이 뭐가 제일 환자들이 힘들어 하시나요? 못 먹는 게 네. 제일 크지 않나. 그쵸. 삼킬 때마다 아프고. 맞아요. 먹고 마시는 딱 그 대문의 네. 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려도 편도가 엄청 심하게 부어도 며칠간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병원 와서 못 먹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의 두 달, 세 달을. 예, 네. 입에다가 방사선을 쬐니까 그 부위가 편도염보다는 훨씬 더 큰 손상을 받게 돼서 아마 삼키거나 이런 데 큰 문제가 돼서 아마 평균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뭐 거의 10kg 정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흔하기 빠지시죠. 때문에 네. 엄청 환자로서는 먹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방사선 식도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게 방사선 식도염. 식도까지는 안 식도까지 하는 경우도 내려가더라도, 있지만 이제 이쪽 부위 입안에 예. 그러니까 전막염, 전막염. 예, 전막염. 예, 그래서 근데 항암제 때문에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도 그렇고 정막염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에 대한 약이 실제로는 많지 않아서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문제죠. 보통 그러면 저는 솔직히 환자한테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를 잘 견뎌야 우리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라 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로라도 이 치료를 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끌고 가려고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초반에 일단 치료 시작할 때 한 3, 4주 정도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방사선 할 때. 한 5주, 6주가 고비니까 3, 4주 사이에 좀 체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어떻게든 좀 많이 드시게 하려고 처음에 하고. 많이 드셔야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만약에 아예 이분은 연세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잘 먹거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체중이 되게 많이 빠져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가 중간에 중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쪽 위쪽으로 관을 넣어서 그쪽으로 시기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득을 해서 그걸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근거는 특히 외국처럼 입원료가 비싼 나라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끝내는 비율이 70% 정도밖에 우리가 계획했던 밖에 안 된다는 보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힘드시면은 입원해서 우리가 영양 관리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하려고 우리 한국 그 의사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대부분 마무리 지어주는 편인데, 미국 데이터들 보면은 정말 입원료 때문에 엄두를 못 내니까 그냥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30%가 넘으니까, 우리가 임상연구 세팅에서 30%가 넘으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어려운 치료인데 각오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잘하면 엄청 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노력해달라. 나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맨날 뭐 힘들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끝까지 잘 하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뭐 억지로 끌고 가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억지로 끌고 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 환자분이 좀 힘들죠.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분, 술, 담배 엄청 노출되신 짱짱하신 분들. 이제 그런 환자분이 좀 많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암을 보면서 이렇게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하는 타이밍이 없어요. 모든 치료 중에 가장 어렵다고 지금 대부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대문의 병이 있어서 그런 거라서, 그래서 패턴도 담배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폐기능도 별로 안 좋으시고, 뭔가 그러니까 기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도 거의 다 빼빼 마르신 분이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체중을 한 7, 8kg, 10kg까지도 떨어질 거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 가시 하나만 걸려도 너무 아픈데 거기에 화상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3달 이상 간다고 보면 이건 정말 사람 미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진통제로 조절하고 또 이런 단기에 급성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치료를 종결해도 합병증이 많잖아요. 치아 다 건사 안 되죠. 뭐 여기 너무 뻣뻣해지지, 침 안 나오지. 일단 굉장히 어려운 치료인데 잘 하셔야 된다고 일단 정보를 많이 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진짜로 환자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되게 네, 어려운 암 진짜,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느냐 못 끊느냐가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경부암에서 항암방사선 치료할 때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는 사람과 담배를 끊은 사람, 아예 담배를 안 폈던 사람의 그 장기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뭐 20-30%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중간에 항암 치료할 때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이거 뭐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 담배도 못 피게 하냐고 뭐라고 하는데 담배 끊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해도 끝까지 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 암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분들의 고통은 이해는 돼요. 뭐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담배도 못 피게 하니 이거 나보고 이렇게 사느니 죽으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 담배는 다 끊는데. 담배 끝까지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꽤 있어요. 보면 재발하시는 분은 저는 담배 피는 분들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담배 피는 분은 재발 더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재발하셨던 그런 분들 느낌이에요. 중에 그런 느낌이야. 반 이상은 담배 펴서 계속 펴가지고 담배를 못 끊어서 끝나고 나서 못 끊어서 그런 분들이 맞아요. 반 이상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근데 같아요. 결국은 근데 저기 재발일 수도 있지만 2차암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술이나 담배, 계속 담배만 말씀하시는데 술과 담배 모두 이 에어로 다이제스티브, 그러니까 먹고 공기와 음식이 내려간 루트는 술, 담배는 적이에요. 적군이라고. 그러니까는 담배가 주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편도의 바람 기전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 후두에 생기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차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네. 다른 문제인데 이제 네. 2차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두경부암 이외에 식도암, 폐암에 그렇죠.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암 하나 걸려서 이게 완치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암이 생기고 이런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되시는 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차로 폐암으로 진단되시는 분, 식도암으로 진단되시는 분, 초반에 두경부암과 식도암이 같이 있는 분 이런 분들 상당히 맞아요. 많은데 이제 그게 고관점인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히 여러 점막에 노출이 되면서 여기서 먼저 암이 됐고 요거는 시간차를 두고. 1년 후에 네. 암이 되는 돌연변이가 진행이 좀 늦게 진행된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담배를 끊는 작업, 그 다음에 계속 특히 담배에 의해서 두경부암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기 위한 노력, 뭐 담배 끊는 작업은 그런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